자, 프로시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우리가 어떤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 로직을 프로시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명할 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언어인 종류들도 있고 또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종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프로시듀얼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붙는 저 프로시저라고 하는 게 지금 말하는 프로시저예요. 얘가 이제 사실은 프로시저라고 하는 어떤 일련의 작업을 처리하는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패러다임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프로시듀얼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해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해요. 우리가 배운 자바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런데 C 언어 같은 경우에 C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근데 이제 절차지향이 아니지? 사실은 이 절차지향이라는 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이 절차대로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절차라는 프로시듀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절차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면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보통 말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 절차라는 개념보다 더 우리가 포커스는 실질적인 포커스는 이 프로시저라고 하는 개념이 더 하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축이 되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절차라는 개념, 뭔가 절차대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프로시저라고 하는 일련의 어떤 특정 로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가 더 실질적인 내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PL/SQL에서 정의할 이 프로시저라고 하는 개념도 어떤 특정 업무, 특정 기능을 처리하는 일련의 작업 프로그램을 하나로 저장을 해놓고 그 프로그램을 딱 수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미리 정의된 업무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객체를 우리가 프로시저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뭔가 사실 어떤 함수처럼 결과값을 반환하는 게 사실 목적은 아니에요. 결과값 반환 없이 어떤 특정 로직들을 수행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자체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일련의 로직을 작성을 해준다. 하나의 작은 작업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학사 정보 시스템이다. 그러면 학사 정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이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이 학생에 대한 그 입학 정보, 그렇죠? 이 학생이 가진 어떤 이름도 있을 거고 학번도 새롭게 생성이 돼야 될 거고 이 학생의 전공 혹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러 개의 테이블로 데이터가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 일련의 작업을 프로시저에다가 정의해 놓고 이 학생의 이름이나 뭐 특정 정보만 넣어주면 쭈루룩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또는 뭔가 인사 시스템이다. 그러면 어떤 사원이 채용이 됐어요. 어떤 사원이 고용이 됐을 때 그때 이 사원의 소속 부서는 어디로 할 건지, 그리고 이 사원이 가져야 되는 사원 번호 등등 여러 가지 여러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회, 추가, 수정, 삭제 등을 연달아서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련의 작업을 미리 프로시저로 정의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쭉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또 다른 테이블에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을 수행할 때 이 프로시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프로시저라고 불러요. 프로시저를 생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함수를 정의했던 것처럼 create, war, replace를 쓰면 없으면 생성하고 있으면 대체해 줄 수가 있었죠. 수정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함수 대신에 procedur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프로시저 이름을 지어서 사용을 합니다. 얘도 역시 이 선언부 is 또는 as 선언부를 지정하고 begin으로 이제 실행하는 부분, 그리고 예외 처리부, 그다음에 프로시저 정의가 끝나는 부분 이렇게 작성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프로시저는 어떤 입력값을 받아와서 결과값을 반환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시저를 사용하면 뭔가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을 받아와서 반대로 출력을 하는 결과 데이터도 여러 개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본 구조에는 이 파라미터 없이 이렇게 그냥 파라미터가 없는 프로시저를 생성해 볼 수가 있고 파라미터를 지정해서 매개 변수를 받아오는 구조로 해서 프로시저를 정의한다 그러면 앞에 함수에서 파라미터 정의했던 것처럼 이렇게 파라미터 1 그리고 데이터 타입 하고 값을 이렇게 기본값 또는 직접 대입하는 형태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프로시저에서 사용하는 이 파라미터들은 종류가 있어요. 얘가 in 파라미터냐, out 파라미터냐, 또는 in out 파라미터냐라고 해서 종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in 파라미터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하는 거고, out 파라미터는 뭐예요? 우리가 프로시저 내에서 조회한 결과나 연산된 데이터를 프로시저 바깥으로 내보낼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함수 매개 변수로 쓰겠다. 그러면 in-out 파라미터라고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시저 안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바깥으로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지고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out으로 지정을 하고, 반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는 in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아래쪽에 나머지 정의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시저는 파라미터가 있는 구조, 없는 구조로도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로 돌아와서 프로시저를 직접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구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결과를 담아서 이렇게 변수 ABC를 선언하고 연산을 해서 출력하는 형태, 파라미터 없이 출력하는 형태로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로드 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마저 작성해 보고 실행해 보면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이거 대입할 때 저 여기도 콜론이 붙어야겠죠? 저장해주고 실행. 요게 여기에 콜론이 빠졌었어요. 땡땡 넣어주시면 되겠고 프로프린트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컴파일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서버 아웃풋 온 해주고 그다음에 execute라고 하는 실행하는 키워드를 쓰면 execute 프로프린트라고 하면 우리가 이 프로시저를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프로시저를 실행해 보면 이 출력을 뭘 하고 있어요? 변수 C를 결과를 출력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A에 10 들어있고 B에 20 들어있으니까 10 더하기 20해서 결과 30 출력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기본적으로 파라미터 없이 프로시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프로시저를 정의를 하는데 조금 더 뭔가 길게 일련의 로직이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원 번호, 제목, 그다음에 내용을 입력받아 사원 이름으로 보드 테이블에 게시글이 작성되도록 하는 프로시저. 정의하시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매개 변수를 한번 써볼게요. 사원 번호 인플로이 empid 바차투 디폴트 제목 없음 인 컨텐트. 이렇게 매개 변수 구성을 만들어 주고 선언부 실행부 마무리 써주겠습니다.
사원명까지 조회를 해서 insert into 모드에 넣어봅시다. 넘버, 타이틀, 라이터, 컨텐트. 이렇게 작성할 때 시퀀스를 만들어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next value. 자, 여기까지 우선 작성해보고 작성이 다 되면 이 시퀀스도 생성을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프로젝트 하시고 할 동안에는 오라클에서 함수를 직접 정의하거나 프로시저를 직접 정의해서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실무에 가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냐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약간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철학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로직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발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로직들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로직이 있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작업은 데이터베이스로 CRUD,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만 할 줄 알면 다 자바로 로직을 짤 수 있거든요. 근데 실무에 가보면 회사에 있는 그 데이터가 대부분의 업무 프로세스가 이 프로시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프로시저가 어떻게 쓰이는지 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는 차원에서 뭔가 실제 프로젝트 하거나 할 때 프로시저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케이스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무에 가면 앞선 개발자들이나 위에 이제 상사분들이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업무 프로세스가 이 프로시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프로시저 안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인사 시스템이다. 그러면 채용에 대한 프로세스가 딱 들어가. 근데 사실 그게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 프로세스에 정의될 수도 있지만 사실 프로그램에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로직이 정의가 돼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채용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 안에서 코드를 짜서 채용할 때는 어떤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게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 뭔가 소속 부서를 발령을 해주고 뭐 이런 작업을 쭉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실무에 가보면 우리나라 국내 산업 안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 채용 프로세스나 뭐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들이 다 프로시저 안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실제 실무에 가서 밑바닥부터 프로그램을 다 만들 가능성은 별로 없고 실제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빌드업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프로시저를 사용할 줄 모르고 읽어낼 줄 모르면 실제 이 실무에 있는 프로세스를 읽어내는 힘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간 회사가 이런 업무 프로세스들이 대부분 다 자바 로직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자바 코드를 읽을 줄 알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뭔가 구축된 지 5년, 10년 정도 안에 이전에 있었던 시스템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런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로직들, 프로세스들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프로시저로 정의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시저 안에 얘네들이 뭔가 조회를 해서 그 조회된 결과를 어디다가 삽입을 하고 반복문을 어떻게 돌리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실무에 가서 프로시저 안에서 로직을 고치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프로시저로 뭔가 대단한 걸 우리가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다. 근데 실무에 가보면 테이블이 한 200개, 300개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자바 코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로직을 짜는 게 효율성이 있냐 혹은 DB에서 돌리는 게 효율성이 있냐 이건 사실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달라요. 예. 근데 대부분 프로시저 안에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프로세스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실무에 가면.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못 읽는다? 프로시저를 아예 읽을 줄 모르고 수정할 수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업무에서부터는 막히게 되는 거죠. 네. 프로세스, 네, 로직, 네, 뭔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쭉 일련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 기능이 수행되는 그 프로세스 있죠. 네, 그게 사실 자바 코드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바에서 그 로직을 수행을 해도 돼요. 근데 실제 실무에 가보면 그걸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하에 프로시저로 정의가 되어 있는 형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1년 차, 2년 차까지는 뭐 건드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3, 4년 차 이상이 돼서 이직을 할 때, 이직 전략을 할 때 이직 면접에 가보면 프로시저 많이 써보셨나요? 프로시저 분석하실 수 있나요? 이거를 면접에서 반드시 물어봐요. 근데 내가 1년 차, 3년 차까지 뭔가 그런 부분을 많이 안 건드리고 프로시저에 대해서 뭔가 많이 활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직할 때 약간 불리한 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네.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지금 프로시저가 중요하다. 뭐 이 얘기를 해도 사실 잠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년 차, 2년 뒤, 3년 뒤 때 저 사람이 왜 프로시저 왜 얘기했는지 알겠다라는 걸 이제 야근을 하면서 뒤늦게 깨닫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개념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 요 안에 지금 이것보다 더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 다 작성하셨으면 얘를 정의를 해놓고 정의를 하기 전에 시퀀스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요거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시퀀스 생성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얘는 여기서 돌아갈 거예요. 얘는 뭐냐면 게시글 번호 있죠? 게시글 번호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켜주기 위한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어요. 시퀀스 보드라고 하는 애. 얘가 인서트가 동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다음 게시글 번호를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샘플 데이터를 넣어놨었거든요. 그 샘플 데이터를 좀 지워보고 트렁케이트 테이블 보드 해서 테이블을 다 지울게요. 보드 그래서 테이블 전체 데이터 삭제를 해주고 시퀀스 정의해놓고 그 다음에 프로시저를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네 두 개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SQL 디벨로퍼에 와서 방금 만든 프로시저 있죠? 요거 생성해 볼게요. EMP 네임 식별자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VEMP select into 여기에 변수에다가 담아야 되죠? 여기에 오타가 있네요. 여기서 조회한 결과를 그쵸? 변수에 대입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앞에 변수 emp name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다시 그러면 컴파일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 코드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넘겨받을 때 사원 번호 그 다음에 제목 내용을 넘겨받을 거예요. 그럼 걔를 넘겨받으면 사원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사원 이름을 조회할 겁니다. 저 사원 이름 조회한 거를 여기다가 넣겠죠. 그럼 여기에 뭐 사원 이름 김조은 뭐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걸 밑에 인서트 문을 써서 시퀀스 1번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제목은 넘겨받은 인 타이틀 그리고 여기 조회한 사원 이름으로 작성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실행해 준 다음에 얘를 이제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정의해 준 다음에 자 밑에 내려와서 이제 이 프로시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시저 emp 라이터 놓고 사원 번호 글 제목 그 다음에 글 내용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넘겨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작성하면서 제목이랑 내용은 디폴트 값을 기본 값을 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하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키워드로 파라미터를 정의해 두면 글 제목 내용 얘네들이 안 들어갔을 때 제목 없음 내용 없음 기본 값이 세팅되도록 우리가 정해놔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첫 번째 걸 한번 수행해보고 게시글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인서트가 되는 게시글 데이터가 해당 사원 이름으로 조회가 돼서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해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거는 SQL 디벨로퍼에서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저장하고 돌아와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실행. 프로시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따로 출력해 놓은 건 없죠. 그리고 이제 보드를 조회해 보면 게시글 여기 타이틀 넘버는 시퀀스 1번 들어가고 글 제목 글 내용 들어가고 이 라이터 작성자의 사원명이 조회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것도 한번 돌려볼게요. 얘는 201번 돌려보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조회해보면 두 번째 작성자는 201번 사원의 이름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컨텐츠는 따로 매개 변수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값 내용 없음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또 돌리면 202번 사원으로 해서 작성자 노홍철이 들어가는데 기본값 제목 없음 내용 없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해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프로시저를 통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나시나요? 네. 자, 요거 작성해 보시고 오류 나시는 분들 좀 볼 건데 여러분들 요 세 개의 테이블 조회해서
또 새 테이블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피 스토리라는 테이블도 우리가 새롭게 볼 건데 직무 이력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이거 한번 다 되신 분들은 밑에 인사 정보, 부서 정보, 직무 이력 조회해 보세요. 다른 게 있나? 일단 이 코드를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그걸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아니면 앞뒤로 뭔가 슬래시가 빠졌거나 뭔가 종료가 안 돼서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돼요? 네, 아마 그 오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테이블들을 이제 조회해 보면
우리가 인플로이즈는 앞에서 많이 조회를 해봤었죠, 사실. 인플로이즈 얘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사원 정보인데 요거 가지고 조금 프로시저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사원 테이블에는 뭐 사원 번호, 그다음에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서 번호 조회해 보면 디파트먼트 여기서 부서 번호, 그다음에 부서 이름, 매니저 아이디, 로케이션 아이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조회해보는 이 잡 히스토리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면 직무 이력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2번 사원이 IT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직무로 잡 아이디로 2001년 1월 13일부터 2006년 7월 24일까지 60번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 그런 이력들이 남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101번 사원을 보면 101번 사원을 보면 97년도 9월 21일부터 2001년도 10월 27일까지는 AC 어카운트라고 하는 직무로 근무를 했고 또 그 이후에는 2001년도부터 2001년 10월 28일부터 2005년까지는 AC 매니저라고 하는 직무로 근무를 했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런 직무 이력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01번이라는 사원이에요. 301번 사원 번호로 갖는 사원이 직무가 변경이 됐어. 원래 직무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AC 어카운트라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가 IT 프로그래머라는 직무로 직무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직무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 어떤 처리들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인플로이즈 테이블에서 이 잡 아이디가 변경돼야 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지금 잡 히스토리 테이블에 변경된 직무에 대한 직무 내역이 또 추가가 돼야 되겠어요. 왜 한글이 안 바뀝니까? 한글이 안 되네. 인서트. 그렇죠? 직무 이력 테이블에 정보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내가 이런 거예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개발자로 근무를 했어. 근데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뭐 IT 강사로 근무를 했어. 그런 그 직무에 대한 게 현재 사원 테이블에서는 직무 아이디가 변경이 돼야 되겠고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고 직무 이력 테이블에는 내가 변경된 직무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 종료일 이 직무 이력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서 직무 이력 혹은 발령 이런 프로세스가 발동했을 때 어떤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걸 10분 쉬었다가 한번 프로시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모델링 할 수 있나? 모델링?
자, 그래서 이어서 이 직무 변경에 따라서 이 사원 테이블에서 이 사원의 정보 중에 뭐예요? 잡 아이디, 직무 아이디가 변경이 되면 이제 직무 이력 테이블, 잡 히스토리 테이블에도 이 직무 이력이 어, 추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인플로이즈 테이블에서 잡 아이디가 변경되면 잡 아이디 변경, 그리고 잡 히스토리 에서 직무 이력, 그래서 동기간 직무 이력 갱신. 이때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미 그 정보가 들어 있으면 직무 아이디랑 일자, 시작 종료 일자 갱신,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미 직무 이력 프로세스가 돌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인사팀에서 인사팀 인사 직무를 하고 있었는데 개발 직무로 직무 변경이 됐어요. 근데 변경하자마자 또 관리 직무로 또 바꿨어. 일로 보냈다 절로 보냈다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같은 기간 내에 이 직무가 겹친 게 두 번 추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최종 이제 추가한 게 직무 이력 있는 거에서 덮어 씌워져서 최종적으로 관리 직무로 시작일자 종료일자랑 직무 아이디가 수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영어 사원 테이블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AC 매니저라고 하는 직무에서 IT 프로그래머라는 직무로 수정이 된다. 그렇게 예시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원 테이블에서 직무 아이디를 수정을 해주고 해당 날짜에 직무 이력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무 이력 테이블, 잡히스토리 테이블에서 해당 사원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직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사이에 어떤 직무를 갖고 있는지 현재 어떤 특정 직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직무 이력의 개수에 따라서 하나도 없으면 새롭게 직무가 추가가 되고 한 개 이상이 되면 갱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컬럼이 너무 많으니까 내려서 쓰겠습니다. 뭐야? 내려서 쓰겠습니다. 엔드 데이트, 잡 아이디,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0이 아닌 경우라면 뭔가 개수가 있는 거죠. 이 조회된 직무 이력이 하나라도 개수가 있는 경우다. else다. 그러면 갱신을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언제부터 일하실 거예요? 3월 1일부터? 3월 2일부터 한 3년 일한다 치고 5, 6, 7, 7년 03, 02. 자, 프로시저 실행하고 잡히 스토리 테이블에 이제 정보가 갱신이 되는지 체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천천히 먼저 작성해 보시고 프로시저 실행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사원이 IT 프로그래머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인플로이 잡 아이디가 수정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코드 모르는 거 문제가 아니라 업무 모르는 게 문제가 돼요. 인사평가 로직을 이제 코드를 적용해서 구현을 해야 돼. 근데 뭐 1차 평가, 2차 평가, 동료 평가, 부하 평가, 상사 평가 뭐 막 평가가 막 많은 게 있어요. 실제로 중견 대기업 가면 상사도 나를 평가하지만 나도 상사를 평가를 해. 그 평가들이 다 얽히고 섞여가지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머리에 들어가야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DB를 짤 수가 있어요. 카드 내가 무슨 카드사 가서 프로젝트 나갔어. 카드가 어떻게 결제되고 할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돼서 데이터가 뽑혀 와야지 나오는지를 알아야 이걸 이제 코드를 짤 수가 있어. 그게 이제 머릿속에 없으면 아무리 코드를 잘 알아도 짤 수가 없어. 그래서 2년차 이상, 3년차 이상부터는 코드의 싸움이 아니라 코드는 뭐 기본이고 그 업무의 싸움이 돼. 내가 개발하는 이 업무가 이 도메인 지식이 어떤 것들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게 뭐 중요한 시점이 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프로시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꽤 길죠. SQL 디벨로퍼에 와서 제로드 하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프로시저 앱 EMP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시저가 컴파일 되었습니다. 나오고 밑에 내려와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 실행하는 의미는 뭐냐면 200번 사원의 직무를 IT 프로그로 변경하고 직무 이력을 갱신하시오. 직무 이력을 해당 기간으로 갱신하시오. 요 작업을 이 프로시저를 통해서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딱 실행하면 프로시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사원 테이블을 먼저 조회해 볼게요. employees 얘를 조회해 보면 누구를 찾아보면 돼요? employee 아이디가 200번인 사원 조회해 보면 얘는 잡 아이디가 IT 프로그래머로 변경이 됐죠? 기존에 뭐였었는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다른 거였을 거예요. IT 프로그래머로 변경이 됐고 잡 히스토리를 조회해 보면 이 잡 히스토리에 200번 사원의 직무 이력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AD 어시스턴트,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AC 어카운트, 25년부터 27년까지는 IT 프로그래머로 이렇게 직무 전환된 이력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IT 프로그래머 말고 SA 요거를 해볼까요? SA 이렇게 해서 변경해본다. 그럼 이랬을 때 IT 프로그래머가 그대로 살아있을지 동일한 기간이라고 해서 갱신이 될지 한번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아마 이렇게 추가하면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뭔가 미리 지정해 놓은 제약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EMP 스탠 그렇죠? 요런 제약 조건이 이미 들어 있나 보네요. 그렇죠? 시작 일자가 겹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시작 일자 겹치지 않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일자를 1월 1일부터 해볼까? 200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그러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나오고 SAman으로 잡 아이디가 직무 아이디가 변경이 되고 잡 히스토리에 보면 얘는 지금 이력이 뭔가 기간이 달라서 추가가 돼 버리네. 그렇죠? 사실 요 부분 지금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요. 사실 이 해당 기간 내 직무 이력을 체크하는 요런 부분을 뭐예요? 겹치지 않는 이력으로 좀 체킹을 해가지고 이게 오늘 날짜에 시작일 종료일을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해당 시작일 종료일이 기존 날짜에 겹치는 게 있는지 뭐 그런 거 잘 체킹을 해서 그쵸? 넣어주면 기존에 있던 거를 또 만들지 않고 겹치지 않게끔 제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요 로직 안에서는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이미 직무가 진행되는 게 있으면 갱신이 되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직무 이력 갱신하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지금 현재 날짜에 아예 겹치질 않으니까 추가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현재 날짜다 그러면 갱신이 되게끔도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적용을 해보고 몇 가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걸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프로시저를 정의하고 나서 이 뭔가 결과 데이터를 바깥으로 아웃 파라미터로 가져 나갈 수 있는 실습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코드로 돌아와서 두 가지를 해볼 건데, 우리가 프로시저를 정의할 때는 어디 갔나요? 프로시저를 정의할 때는 파라미터 없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파라미터를 정의할 때 인 파라미터 또는 아웃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아웃 파라미터를 정의해서 바깥으로 가져 나갈 수 있는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내드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우리가 두 가지 해볼 거예요. 아웃 파라미터를 사용한 프로시저. 지금 보내드린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그럼 예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파라미터로 한 가지 사원 번호를 넣어주면, 그렇죠? empid 사원 번호를 인 파라미터로 넣어주게 되면 사원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정보를 조회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정보를 조회한다라고 별 이렇게 써놓고 특정 테이블 타입을 여기다가 넣어놓게 되면 이 안에 empid, empname 등등 모든 정보를 여기다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로우 타입이라고 하는 참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특정 컬럼의 타입을 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employee, emp, name의 타입을 참조하겠다. 그럼 퍼센트 타입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한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참조하는 거고, 테이블을 작성한 다음에 여기다 테이블을 작성한 다음에 퍼센트 로우 타입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테이블 전체를 참조 타입으로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전체 결과를 into VEMP 이렇게 쓰면 여기서 조회한 모든 테이블의 정보를 요 VEMP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 형태로 참조해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VEMP에 EMPID 접근할 수가 있고, VEMP에 EMPName, 또 VEMP에 셀러리 해서 테이블의 형태로 하나하나씩 컬럼을 꺼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into 키워드를 사용해서 조회한 결과를 매핑을 했던 건 한 컬럼에서 한 변수로, 한 컬럼 결과를 한 변수로 넣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로우 타입을 사용하면 테이블 통째로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고 있냐? 그래서 그 안에 사원 번호, 그 다음에 사원 이름, 급여를 요런 구조로 문자열을 구성한 다음에 그걸 이 out result string이라는 out 파라미터에 대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바깥의 블록에서 이 결과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실행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보면 위에 내용을 우리가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PLSQL 기본 블록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 선언부에다가 요 out result string 이렇게 해서 이 변수를 먼저 보내줄 거예요. 이 구조가 되게 희한한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프로 아웃 emp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시저가 있다. 이 프로시저 이름이 프로 아웃 emp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넘겨줄 파라미터는 요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in empid였고, 그리고 뭐예요? out result string 요거였어요. 그래서 얘를 호출하면서 여기다 200이라고 적어주는 거 여기다가
사원 번호 200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어떤 값을 전달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역으로 내가 담아올 변수를 넘겨줘요. 여기다가 변수를 넘겨주는데 이 변수가 out result string. 이름이 똑같이 되어 있나요? 이름 똑같이 되어 있네. 근데 이 변수는 이 바깥에서 함수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선언부에서 정의한 변수예요. 그러면 이 박스를 넘겨주면 이 프로시저 안에서 뭔가 쭉 연산을 해서 이 넘겨받은 박스에다가 우리가 만든 문자열 결과를 여기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바깥에서 출력문에서 out result string 얘를 접근을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구조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매개 변수에는 어떤 값이나 정보를 넘겨주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정의한 이 변수를 넘겨주고 있죠. 그렇죠? 이 변수 한 박스를 넘겨줘서 이 내부에서 그 박스에다 값을 담아요. 그 값을 담으면 우리가 이 외부에서 이 정보, 담긴 정보 있죠? 담긴 정보를 우리가 접근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아웃 파라미터예요. 프로시저를 실행을 시키고 바깥으로 가져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는 여러 개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아웃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하면 어떻게 보면 반환 결과를, 출력 결과를 여러 개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함수와 프로시저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함수는 매개 변수를 몇 개를 넣든 무조건 하나의 반환값만 있어요. 반환값이 하나, 리턴이 하나만 돼요. 근데 프로시저는 이 아웃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만들면 사실 반환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웃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만들면 그 아웃 파라미터 자체에다가 우리가 연산한 값을 넣어주면 얘 자체를 외부에서 접근을 해서 여러 개의 출력 결과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함수와 프로시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출력했을 때 뭐 김조은 200번 사원 땡땡땡 이렇게 급여해서 요 문자열이 여기에 출력돼서 나오는지 얘를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한 프로시저 어디 갔나요? 요거다. 여기 위에 요거다. 아웃 파라미터를 사용한 프로시저 실행을 해보고 컴파일 되었습니다. 하고 이 블록 안에서 이제 프로시저를 실행해 보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나오고 선동일 200번 선동일 800만원 이렇게 나오나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회한 결과를 전부 다 VEMP라고 하는 테이블 형태처럼 참조 타입을 로우 타입을 지정해서 VEMP의 EMP ID, EMP name, 셀러리를 접근해서 문자열로 합쳐 놓고 이걸 이제 이 바깥에서 저 문자열 합쳐진 걸 얘를 바깥에서 접근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응용하면 이 아웃 파라미터를 2개 이상 사용하면 바깥으로 뭔가 정보를 2개 이상 가져나갈 수도 있겠다. 그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내드린 코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로시저로 아웃 파라미터 2개 이상 사용하기. 그럼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함수에서는 무조건 반환을 하나만 할 수 있지만 프로시저에서는 이 아웃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개념으로 파라미터에 내가
전달받을 변수를 넘겨줘서 그 변수의 값을 지정해주면 외부에서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웃 파라미터를 2개 쓰고 있죠. 부서 코드, 잡 코드를 담아주기끔. 그래서 사원 번호를 입력을 하면 부서 코드랑 잡 코드, 그쵸? 직급 코드를 확인할 수 있게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외부에서 실행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해 볼 수가 있겠어요. 2개의 변수를 넘겨줘서 이렇게 실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는 execute라는 명령어로 프로시저 명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아예 매개 변수 자체가 없거나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있어도 인 파라미터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execute 메소드로 해서 바로 호출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아웃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다 그러면 아웃 파라미터로 받아올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 선언된 변수를 전달해줘야 이 프로시저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프로시저다 그러면 우리가 PL/SQL 블록 안에서 프로시저를 호출해줘야 됩니다.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매개 변수가 파라미터가 아예 없거나 인 파라미터만 있으면 execute 함수만 써서 바로 호출할 수가 있고, 아웃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블록을 만들어서 변수를 선언해 놓고 실행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시저 outMult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는 두 번째, 세 번째 파라미터가 아웃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execute만으로는 호출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넘겨주는 게 값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값을 담아올 변수를 넘겨줘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지금 아웃 파라미터가 있는 이 해당 프로시저에서는 불가능하고 요런 구조로 써줘야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블록 안에서 호출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주석해놓고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얘를 위에를 실행 안 했나? 얘를 실행을 먼저 하고 컴파일 되었습니다. 나오고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프로시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부서 코드, 직급 코드를 이렇게 2개의 아웃 파라미터를 받아와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시저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매개 변수, 입력하는 매개 변수를 여러 개 넣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바깥으로 가져와서 참조할 수 있는 매개 변수, 아웃 매개 변수도 여러 개 정의할 수가 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우리가 앞에 문법상에서는 예외 처리 부를 설명드렸었는데, 우리가 그 예외 처리 부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하는 프로시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시저에서 예외 처리, 지금 보내드리는 코드를 작성하고 프로시저에서 예외 처리를 보겠습니다. 얘는 코드를 같이 한번 분석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프로 프린트 emp 이렇게 써놓고 사원 번호를 인 파라미터로 하나 받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전달받은 사원 번호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번호가 뭐 200번이면 200번, 300번이면 300번 조회를 해서 그 사원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문자열을 구성을 해서 string emp info라고 해서 사원 정보를 쭉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 캐릭터 10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아마 엔터 개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코드예요. 그건 잠깐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우리는 사원 번호가 200번부터 한 220번까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말도 안 되는 900번 사원번호를 넣어준다. 그럼 실제로 900번 사원번호를 갖는 사원은 없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이 조회된 결과 데이터 자체가 없을 거예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 VEMP라고 하는 변수에 참조를 시켜주고 또 존재하지 않는 이 VEMP 널인 데이터에서 EMP 네임을 참조할 수는 없겠죠. 실제 결과 데이터가 없는데 얘로 사원 이름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참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일반적으로 no data found, 데이터를 찾을 수 없을 때 이런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기 데이터 전체 조회한 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과정에서 변수 자체의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여기다가 대입해 주려고 할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 예외 처리부에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 반환하려고 하는 string emp info라고 하는 정보에 존재하지 않는 사원 아이디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출력해주는 구조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 실행하는 코드도 체크를 해보고, 그러니까 사원 번호가 존재하는 사원이랑 존재하지 않는 사원이랑 둘 다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SQL 디벨로퍼로 와서 프로시저에서 예외 처리 프로시저를 생성해주고 밑에 존재하는 사원 번호 200번 호출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 정보가 잘 출력이 돼요. 그런데 300번은 없거든요. 300번 실행해보면 300번 제가 넣은 적이 있네. 임의로 넣은 데이터라서 있고 400번으로 해볼게요. 400번 넣어보면 400번도 있네. 자, 500번 넣으면 존재하지 않는 사원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전에 300번, 400번을 임의로 넣어봤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 이랬을 때 예외 처리를 프로시저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제 115번, 저희가 이 오라클 미션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푸는 학습 자료 안에서 이 115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예요. 그러면 사원 번호를 입력하게 됐을 때 해당 사원을 아래 조건에 따라서 승진을 시킬 거예요. 직급이 1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사원, 4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대리, 그 다음에 과장, 차장, 부장, 부사장까지 이 연차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근속 연수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200번 사원 딱 넣어주면 이 사람의 근속 연수를 조회를 해서 얘의 직급을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부사장 중에서 올려줄 수 있게 프로시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답안을 풀이해보고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프로시저 이름은 프로모트, 임플로이, 사원 번호 이렇게 넣었을 때 직급이 승진이 될 수 있게끔 승진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내용은 이제 PL/SQL 요 마지막 문제 풀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파트 내일 오전에 이어서 마무리로 보고 데이터 모델링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